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그루 언마스터 클래스 이벤트 전체 진행을 맡은 진보더 슈퍼프릭입니다. 오늘 일단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삼청동에 북악산 자락에 산 딱 보이는 데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악에 관련된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음악에 관련된 산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돼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는 그 음악 뒤에 가려져 있는 얘기들, 그리고 어떤 숨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음악 한 곡 뒤에는 어떤 역사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 1989년부터 너무 일을 시작하셔서 27년 동안 이승환, 넬, 공이로비,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 많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나믹 듀오, 자이언티, 그리고 지코, 그리고 빈지노의 최근 앨범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그 전화기에 있는 노래들의 대부분의 그런 한국 노래들을 믹스를 하신, 하루하루 전설을 쌓아가고 가고 계신 믹싱 엔지니어 고현정 기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근데 89년에부터 시작하신지는 몰랐어요. 너무 진짜 어떻게 알았어? maniadb.com에서 발견을 했어요. 제가 너무 그렇죠. 89년도 7월 17일부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네요. 혹시 그 전에 태어나신 분 또 있으시죠? 꽤 많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디스코그래피도 워낙 이제 화려하시지만, 이제 해외의 경우에 찾아보면은 뭐 유명한 그런 그런 스튜디오들이 있잖아요. 해외 뭐 캐피톨이나 뭐 아니면 되게 그런 유명한 데서 전통 있는 데서 막 30년 동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리버브 체인버를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겠구나 했었는데, 제가 기사님 형이라고 할게요. 형의 그걸 찾아보니까 2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원래 PJ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빈지노 이번 앨범을 비롯해서 아까 얘기한 여러 앨범들을 두 분이 거의 뭐 콤비 플레이로 엄청 많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PJ 씨가 급한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러 부산에 가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제가 마찬가지로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궁금한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궁금한 점들 제가 대신 많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J 보통 엔지니어랑 프로듀서랑 같이 믹스를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새로워요. 우선 저도 처음에 경험했을 때,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분한테 킥 좀 3dB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욕 먹으면서 시작했었거든요.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하기 시작하셨는지. 저 정도 되는 엔지니어, 제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과 작업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로 올라와야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인디에서라도 유명하든지. 근데 이제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작업실에서 네가 좀 해도 돼. 마음대로 해. 다 알잖아.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놀래하는데,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PJ 씨랑 PJ 씨 1집이 라인버스인가요? 네, 라인버스 작업을 하면서부터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그것도 10몇 년 됐을 거야. 그게 14년 됐어요. 네, 14년 전에 만났거든요, PJ를. 그때는
아마도 지금 똑같이 형 조금만 올려주세요. 뭐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돼 있으니까 이제 야 네가 좀 해봐. 뭐 이런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아니면 이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주고받게 돼서 지금은 뭐 그냥 잠깐 네가 해 그러면은 하고 그럼 형 이거 좀 해주세요 하다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네. 놀랬던 게 두 분이 그냥 같이 이렇게 옆에서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 형 이걸 좀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잠깐 한 사람이 그냥 잠깐 낮잠 자러 가고 한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아예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와서 이제 PJ 씨가 앉게 되면은 주로 어떤 거를 하는지. 일단 제가 미리 PJ 씨가 프로툴 파일로 주거든요. 이제 PJ 씨랑 오래 했으니까 이제 프로툴의 어떤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야, 요런 프로그램 좋더라. 요즘에 요런 거 괜찮다. 요렇게 하는 건 어떠냐? 형, 이건 어떻게 해요? 하고 프로툴 이제 시작 때부터 이제 같이 제가 가르쳐 주다시피 해서 시작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이나 뭐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장면을 딱 진짜 스튜디오로 들어간 장면이라고 상상을 하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왔어요, PJ 씨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죠. 저한테 네.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딱 보면은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음악적인 밸런스 되게 좋은데 이제 보통 노래 쪽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러프하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음악적이긴 되게 음악적인데 노래 같은 것들이 러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PJ 들을 만큼 이제 해놓으면 PJ 씨가 이제 도착을 하겠죠. 잠깐 네. 그러면 노래는 그 보컬 파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컬 파일들. 그러니까 보컬 파일들을 잘 정리해놔요. 이렇게 좀 리버브가 많다든지 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잡음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레벨 같은 걸 보죠.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제일 좀 부족한 부분들이 레벨 매칭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킥이 몇 dB 나와야 되고 노래가 몇 dB 나와야 되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뭐 전체적인 사운드가 몇 데시벨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리미터가 걸려 있다든지 과도한 EQ가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빼면 또 그 느낌이 사라지니까 이 친구가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구나. 요 정도는 너무 과하다. 이거 너무 과하다. 투머치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조금씩 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리를 한 4-5시간 정도 하면은 그 PJ 씨가 원하는 밸런스는 그대로 남고 좀 정리가 좀 돼서 이제 깔끔하게 들리죠. 예. 그럼 이제 PJ 씨가 오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네, 뒤에 네.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예를 들면은 진짜 그 킥이 몇 데시벨 헤드룸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건 계속 바운스를 할 때마다 저도 네. 매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몇을 남길까. 예. 그러니까 발라드마다 틀리고 뭐 힙합마다 틀리고 힙합도 뭐 808마다 틀리고 이제 그 레벨 메탈 저는 이제 수치를 보면서 하거든요. 메타나 이런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안 보시고 없으시니까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시퀀서마다 다 다르니까 로직에서의 네. 헤드룸하고 뭐 큐베이스에서의 헤드룸하고 또 다 그렇다고 뭐 다르니까. 꽉 채우지는 않고요. 적당한 선에서 한 70%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하게. 근데 뮤지션 대부분들이 거의 100%는 넘거든요. 다 찌그러져요. 네. 지금 굉장히 눈빛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네. 몇몇 분들이 내가 오늘 수치를 외워가야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PJ 씨도 엄청난 큰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미터를 한 마이너스 6, 7, 8 뭐 이 정도 돼서 뭐 엄청나게 커요. 프라이머리 씨도 엄청나게 크고 레벨이 PJ 씨도 엄청나게 크고 일단 저한테 오는 게 힙합은 대부분 찌그러질 정도로 커요. 네. 예, 예. 그래서 노래는 거의 찌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다른 엔지니어들도 보면은 네. 마스터링 엔지니어들 특히 리미터 너무 많이 거는 거 제발 다 그러니까요. 풀어가지고 예, 하라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리미터를 안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쟁력도 필요하고 개인의 경쟁력도 필요하고 리미터를 검으로써 내가 좀 모자란 부분들이 꽉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거든. 저도 엔지니어라 리미터를 많이 쓰는데 그걸 걸면
대충이 아니라 좀 아쉬웠던 좀 부분들이 좀 다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음악들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네.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라지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덜 걸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마스터링실에 보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최종 뭔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운드의 퀄리티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미터가 엄청 많이 걸리면 그게 끝이에요. 네, 네. 거기서 뭘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 엔지니어랑 프로듀서랑 같이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왜냐면 자기가 프로듀서가 하다 보면 저도 진짜 안 좋은 습관이 그 마스터단에 자꾸 걸게 되거든요. 이게 자꾸 바로바로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근데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첫 단계를 정리해 줄 사람이 있는 게 엔지니어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 파일 데이터들을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죠. 드럼만 딱 들어보고 리미터를 일단 빼버려요. 네. 리미터를 빼버리고 드럼만 딱 들어보면 어떤 소스는 커야 되고 어떤 소스는 내려야 된다고요. 리미터를 걸게 되면은 그게 분간이 안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쌓이면 되게 많은 그게 좀 결과물이 안 좋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지를 내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음악을 딱 듣고 있다가 믹싱을 쭉 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고 싶을 때 변할 수가 없다면 그 리미트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리미터를. 그러면은 다시 그 좀 전문적인 얘기에서 좀 다시 돌아가서 두 분들이 최근에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네.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빈지노 해주세요. 씨 거 작업했죠, 이번 앨범. 네. 다 들으셨나요? 빈지노 네. 이번에 12. 정말 제가 한 곡 빼고 다 했는데 너무 뭐 재밌던 작업이었죠. 네. 그거는 빈지노도 스튜디오에 와서 참여를 그럼요. 했나요? 네.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가합니다. 어떻게 참여했죠? 철이와 제가 결정 못하는 부분, 물론 결정한 부분이겠지만 PJ 철이와 저와의 결정된 부분을 진호 씨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컨펌은 진호 씨가 이제 마음에 들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저희는 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A, B, C 그러면 이게 A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너 들어봐. 형 좋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그러면 형 제 느낌은 너무 뭐 웨타든지 아니면 너무 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노래가 너무 들어가 있다든지 그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이 부분은 악기가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고 이 리듬이 더 살았으면 좋겠고 보컬이 더 컸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그것들을 또 다시 PJ 씨랑 저랑 상의해서 또 계속 만지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이번 빈지노 앨범을 믹싱하면서 믹스 레퍼런스 곡들 같은 거는 있었는지. 그냥 저는 레퍼런스 곡 같은 거는 그냥 일단 물어봐요. 요즘에 너 뭐 듣니? 예, 진호나 철희 씨한테 요즘 뭐 듣니? 그러면 이런 앨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앨범들을 구입해서 조금씩 듣든지 아니면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들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게 추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이제 래퍼 막 들으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가 일 끝나고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듣는데 이제 보통 이거랑 비슷하게 해야 돼라는 거는 없어요. 네. 그 예전에 저도 형 책상에서 그렇게 CD가 꼭 이렇게 다섯 장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하는 형이 믹스 하시는 곡들에 따라서 그때 가보면 뭐 이런 장르 이렇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또 다른 장르 5개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들이 뭐였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번에 들었던 믹스하면서 백인 래퍼 백인 래퍼 누구죠? 많은데 릴 디키? 텍사스에 있는 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야? 로직? 아닌데 그것도 뭐 누군데? 디스클로저랑 뭐 몇 개 있죠 뭐. 디스클로저도. 근데 그렇게 뭐 레퍼런스는 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틀리기 때문에 만든 사람도 틀리고
듣는 사람도 틀리고 그냥 즐기기 위해서 있는 거고 네네. 그냥 요즘에 어떤 분위기인가라는 그런 거지. 음. 굳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죽인다 이렇게 하자고 뭐 우리가 절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워낙에 그 노래 한 곡을 구성하는 그 사운드들이 다 조합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이 보컬 톤을 이걸 듣고서 네, 좋다고 해도 전혀, 다 뒤틀려 버리니까 네.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 믹싱이 그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호 씨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킥을 만지는 순간에 모든 밸런스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이 믹스와 이 앨범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사운드라는 그런 거는 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요거 몇 개 문짝 몇 개 바꾸고 천장 등 몇 개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킥부터 가면 이제 벽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킥 베이스가 그걸 움직인다는 거는 모든 걸 다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거기 바꾸면 다 레벨만 다 맞춰야 되고 EQ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리미터를 많이 걸게 되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뜯을 수가 없어질 수도 예, 그렇죠. 뭐 네. 세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리미터 거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미터 걸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 안 거는 건 아니에요. 한 7, 8까지 가지 말고 5, 6도 많고 마이너스 5, 6도 많고 한 3, 4, 1, 2 정도 사이에서만 리미터를 좀 쓰다가 이거다 싶을 때 그냥 빵 내리면 좋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한 것까지는 네.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 다시 만져서 뭐 바꿀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예. 3 정도까지는? 네.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아니 근데 뮤지션들은 뭐라 그러나 PJ 씨도 이제 개인이 되게 크게 오는데 뭔가 모르게 찌그러져 있고 뭔가 모르게 그 부스트돼 있고 안 좋은 그 주파수 대역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빼려다 보니까 리미터를 저는 한 없이 일단 들어봐서 이런 것들을 좀 속관해주고 리미터를 걸어보니 비슷하더라 그런 거죠 뭐. 그러면 PJ 씨는 보통 이제 음악이 컴프레스가 많이 돼 있잖아요. 컴프레스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처음에 그거 접하셨을 때 뭐 당황스럽진 않으셨는지? 당황스럽죠. 뭐 11 개인 11dB 업 뭐 그냥 뭐 반 이상 다 그냥 뭐 컴프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맨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 되게 속으로 되게 짜릿했어요. 속으로 보면서 이런 노래가 그렇게 대중화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흔히 있는 건 아니고 막 디스클로저 나오고 이러기 전까지는 보통 팝 음악의 사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컴프된 또 사운드는 그것만의 리그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짜릿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취를 같이 이루셔서 그렇죠. 네, 저도 되게 기분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파헤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법들을 일으켰는지. 일단 그 PJ 씨도 그렇고 그레이 씨도 그렇고 뭐 언티 씨, 뭐 사이먼 디, 뭐 그쪽 그 아메바 식구들 뭐 개코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붐업되기 시작할 때 저도 이제 같이 붐업이 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나이스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나이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들 유희열 씨, 뭐 그 김동률 씨, 이승환 씨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녹음돼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걸 다 알고 다 저희한테 오더를 내리시는데 이제 부밍업 되는 분들은 뭐 그냥 오더를 내리니까 그나마 이제 다듀 정도 되면 경험이 있으니까 오더를 알아서 내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프라이머리 씨도 그랬고 언티 씨도 그랬고
사이먼 디시도 그랬고 크러쉬도 그랬고 PJC도 그랬고 그러니까 되게 즉흥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 네. 그 힙합계 사람들이 네. 음악도 이제 자기 힙합 자체가 원래 좀 약간 내 맘대로 그냥 네. 하겠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운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네,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더 아티스트 해야 돼요. 더 아티스트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그 느꼈던 게 굉장히 아티스트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진짜 015B 뭐 이승환 이런 그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적응을 하는 그 적응력이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힙합 이런 그 소위 그런 이단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운드의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만들었을 때 엔지니어로서 그거를 좀 뭐 소위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시장의 기준에 맞게 아니면 사람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은 다른 그 음반 회사의 그 오너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음반으로 나가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게 메꿔주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빈지너 씨도 마찬가지고 그레이 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들으면 자극적이고 레벨이 엄청 크고 뭔가 되게 한쪽에서는 되게 좋은데 한쪽은 되게 부서지는 그러니까 조화롭지가 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스튜디오 환경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재량의 그 아티스트의 재량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변수들을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야 요건 요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고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비슷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원래 그 프로툴 파일을 약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프로젝터랑 이 신호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혹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디오만 나오지 않을까요? 오디오 열면? 들어서 왜냐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트랙은 뭐 저를 포함해서 트랙 믹스는 어느 정도 프로듀서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럼요. 6개월 동안 하는 1년 동안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막히는 부분이 이제 네. 보컬 믹스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컬 믹스 쪽에서 혹시 그런 그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보컬 믹스 직접 믹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게? 자기 노래를 보컬 믹스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게 되게 저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플러그인 하나짜리 그냥 올인원 플러그인으로 그냥 띡 걸어가지고 앨범까지 낸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어쩔 때는 진짜 여러 가지 막 연구하고 막 해도 안 돼가지고 한 1년 만지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중요한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니요, 뭐 가이드는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요즘 보컬 믹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파트, B 파트, 그럼 2 브릿지 파트, 2A 사비, 엔딩, 뭐 코러스들도 마찬가지로 다 나누거든요. 다 나눠서 보통 우리나라가 그 저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에 낮아요, 음이. 그 뒤에 또 높아야 되고. 그러면 뒤는 되게 얇게 들리고 여기는 되게 두껍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1절은 무조건 로우 컷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100, 200 이런 거 로우 컷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면 오히려 저음을 넣어야 돼요. 와. 예. 네. 꽥꽥 지르니까. 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근데 보컬만 듣고 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보컬만 듣고 계속해요. 보컬이 좀 복잡하다. 특히 자이언티 보컬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진보 씨도 뭐 거의 뭐 노래 한 100트랙 오죠. 그죠? 예. 네. 자이언티 씨 100트랙 오고 크러쉬 100트랙 오고 그러면은 그거 다른 거 아예 듣지도 않아요. 노래만 딱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래를 내가 컴프 양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사비 때는 레벨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리버브는 얼마만큼 써야 되고 딜레이는 얼마만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한 땀 한 땀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그다음에 그 어떤 기술, 그다음에 그만큼 정성과 에너지를 들이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이미 곡을 다 만들고 믹스를 한 상태에서 네네. 보컬을 일일이 다 오토메이션하고 거기에 일일이 다 손을 대기가 진짜.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체력적으로도. 그 시간에 곡을 써야죠. 네. 그 시간에 놀아야 되든지 그렇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PJ 형이 해온 PJ 형이 보컬 믹스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다 해서 와요. 멀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자기 투트랙이라고 항상 떠서 먼저 보내주든지 아니면 같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아, 형한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다 네. 빼라 그러잖아요. 아 저는 다- 이제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서 네, 받으세요? 이제는 다 넣어서 웬만하면 다 넣어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건 다시 얘기하겠다. 아, 일단 들어보신 네, 다음에 요즘에는 너무 많이 수준이 올라가서 옛날에는 어떤 기준점들도 없고 유튜브도 초반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만 봐도 유튜브를 봐도 아 이렇게 쓰는구나 아는데 잘못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일단 다 걸려서 오면은 특히 프로툴로 오든지 아니면 웨이브로도 걸려서 오잖아요. 옛날에 먹먹하게 왔다가 지금 이제 그 레벨도 맞고 쌈박하게 오거든요. 솔직히 딱 오픈해서 임포트 프로툴로 딱 해서 플레이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 프리셋도 많이 쓰세요? 그대로 프리셋 있는 그대로 플러그인들에서. 아 많이 쓰죠. 네, 저도 프리셋 많이 씁니다. 유명한 엔지니어 프리셋 같은 거 이렇게 쓰긴 쓰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프리셋에서는 그 레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프리셋을 잘 봐야 돼요.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기술이 얼마나만큼 많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자기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너무 많이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근데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좀 더 만지고 이거 만지고 그러면 막 변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막 혹 해가지고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전체적인 거를 아우를 줄 알아야지 그런 작은 변화도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뮤지션들은 대부분 그런 걸 잘 모르세요.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저번에 이렇게 힘들게 했더니 오버했더니 막 소리가 안 좋다라는 거를 결과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근데 뮤지션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컬 믹스는 굳이 보컬을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엔지니어들한테 맡기는 게 외려 더 노멀하게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바로 다음 주에 형하고 한번 날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 이번에 빈지노 앨범 믹싱 하신 것 중에서 네. 좀 특별하게 재밌게 한 곡이 있으신가요? 전부 다 거의 다 재밌어요. 네, 장르도 좀 다르고 다 스타일도 달라서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호 씨랑은 한번 같이 해서 어떤 공간적인 미학을 제가 딜레이나 공간적인 미학을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진호 씨는 미대생이니까 그런 공간적인 미학들을 굉장히 저한테 잘 영감을 줬거든요. 그 영감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떤 식의 그런 것. 그게 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바이브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진호 씨는 멋있잖아요. 일단 제가 봐도 좀 멋있고 자기의 어떤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일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가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같이 작업할 때 좋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컬에 있어서 뭐 여기 이 노래에서는 실험적으로 해주세요. 뭐 여기에는 뭐 딜레이를 많이 걸어주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없고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뭐 리버브와 딜레이가 걸려서 오는데 네. 이제 그걸 PJ 씨가 살짝 포인트마다 이제 조금씩 더 주긴 줬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른 그 악기들과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으려면 네. 아니면 또 새로운 걸 또 넣으려면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세 분이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왔다 진호 갔다 씨는 하면서. 그냥 얘기만 하고 그럼 실제로 만지는 사람은 이제 저랑 이제 저기죠. 네. PJ. 예, PJ 씨.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시는 거죠, 이거? 이건 근데 요거는
믹스된 거라. 네. 저만 지금 화면을 보고 있네요. 여기 프로툴스 하면 프로툴스로 해야 되나요? 근데 꼭 이게 저는 편하죠. 저는 다른 걸 못해서. 만약에 요즘에 뭐 비트메이커 같은 분들은 뭐 프루티룹스에서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내가 이 비트를 찍느냐 안 찍느냐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죠. 네. 굳이 한 땀 한 땀 한 땀 음악을 만드는 건 굉장한 트렌드가 심한데, 엔지니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있어야 돼요. 10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거 음악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굉장히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요즘 장비를 쓰고 그냥 바로바로 음악을 만들어야 그런 필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시간 낭비하는 것 같네요 지금. 그리고 되게 지금 그 말씀 속에 좀 저한테도 좀 새로운 해결책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음악 만드시는 분들의 달란트는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뻤다 슬프게 하고.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하면서 영감을 받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즐기시잖아요. 네, 그런 곡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앨범에 빈지노 씨 거 젖고 있어 할 때도 무슨 처리 작품은 아니지만 그 젖고 있어를 딱 듣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딱 좋아지면 찌릿찌릿 오거든요. 야, 좋네. 그러면 이제 19금으로 잘라주세요. 네. 지금 얘기가 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가사 좋아 그거. 만질수록 좋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만지면 만질수록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얼굴 근육 좀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저도 이제 되게 막 쭈삣쭈삣 노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진호 씨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런 즉흥적인 그런 거기 올 때까지 계속 이제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안 걸리든. 근데 이거 이건 철이랑 했던 유유인데 나오나? 잠깐만요. 시간을 배워놓고 왔네. 빠르고 향긋해 36살은 커서 1, 2, 3, 4, 5, 6개월 곱하기를 배워. One time it became a player. 수학여행 때문에 엄마 주머니에 베어. 훔친 돈 세며 옷 사. 또 어떤 옷은 못 사. 수자장 벽에 녹과 이 곡 같은 경우는 그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나눠서 할지 따로따로 할지 같이 할지 완전히 한참이거든요. 어떤 걸 나눠서 이제 곡 구성별로요? 네네. 우린 너무 붙어 있어 익숙도해. 그리고 뒤에서부터는 리듬이 나오고 앞에는 이제 따로따로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호 씨가 따로 하자, 너무 기니까. 근데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했어요. 네, 한 타임에. 그리고 앞에도 리버브가 가이드 땐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만지니까 야 이거 드라이 해도 돼, 더 노멀하게 가도 될 것 같아. 저도 지금 방금 질문해드리고 하고 싶었던 게 이게 되게 드라이하게 들려도 사실 솔로에서 들어보면 되게 웻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경우가 이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가이드는 되게 웻하게 왔었어요. 대부분 피아노 보컬이니까 노래를 이렇게 막 멋있게 한 게 아니니까 리버브 많이 들어가 있게 돼 있잖아요. 가이드 때는 감춰야 될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렇게 믹싱을 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계속 만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 같은 곡 아니냐, 따로따로 믹싱하는 거 불가고 같이 하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앞부분은 드라이하게 가다가 뒤에 좀 리버브 넣으면서 연결을 하자,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이것도 지금 들어보면 엄청 컴프가 사이드체인 엄청나죠? 예. 그 전 트랙을 다 사이드 체인을 하는 것 같아요.
PJC가 이제 사이드 체인을 해서 갖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PJC가 이제 사이드 그 킥 보내고 이제 악기 대부분 모든 악기에 노래까지 전부 다 이제 사이드 체인을 걸어서 와요. 근데 이제 노래까지. 네, 노래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진 않고 뭐 굳이 어디는 있고 없고. 근데 요즘에 사이드 체인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을 되게 많이 주는데 문제는 그게 디테일하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들을 때는 전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음악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PJC랑 같이 이론을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개인 11을 내다가 컴프 노래만 하면 반 딱 꺾이고 킥만 쳐도 반 딱 꺾이고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사이드 체인까지 들어가고 있으니 뭔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걸 조금씩 풀어야지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형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씩 풀면 또 다시 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드 체인을. 그러면 이제 PJC가 야 나 다 풀었어. 그럼 PJC가 다시 사이드 체인 보는 거예요. 다시 네. 이제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안 생길 만큼으로 합의해서 비슷한 효과. 제가 어떻게 만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이런 게 문제니까 내가 요거 1시간 정도 만질게. 그 대신 요거 만져야 돼 꼭. 그리고 이제 만지고 나면 네가 다시 만져야 돼. 만졌으니까 내가 네가 다시 만져. 그럼 또 사이드 체인 값을 또 바꾸는 거죠.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트러블 슈팅 하는 거. 네네. 이 노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방금 말했던 사이드 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이라는 게 킥을 더 강력하게 들리게 해야 되잖아요. 베이스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을 안 들리게 하는 게 사이드 체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루브가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스튜디오로 오게 되면 환경이 또 바뀌면서 장비도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딱 마음에 들게 원래는 프로듀서들이 마음에 들게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영감적인 부분에서는 들을만은 해요.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하면은 들을만은 해요. 나쁘진 않아요. 되게 가요 같고 뭐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뭔가 하나 주는 뭔가 그 느낌, 빈즈노만의 색깔, 그 PJC만의 어떤 색깔, 그 색깔은 본인들만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한 걸 듣고 형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했을 때 그 색깔이 나오는 거지. 그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프로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엔지니어 혼자 상상으로 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해야 여기 화음 올려주세요. 여기 리버브 더 넣어주세요. 아니면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려요.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들어보고 내일 다시 하자. 이렇게 일주일 합니다. 이 곡도 일주일 한 거예요. 대부분 한 일주일에서 5일 정도. 그러니까 1차본 떠요. 그리고 또 들어보면 또 쫙 나와요. 자기 거니까 또 얼마나 많이 들어보겠어요. 그쵸. 저는 외려 못 들어봐요. 미안하지만 그냥 뭐 다시 수정 요청할 때만 얘네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내가 또 들어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거기 한 2차, 3차까지만 가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내놔도 상관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죠. 얼마나만큼 디테일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게 빈지노 씨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버브나 딜레이가 부분 들어가고 장면마다 바뀌는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구현하기가 솔직히 프로듀서나 PJ 씨는 불가능하죠. 예. 그거 구현하려면 한 20년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는. 예. 그거를 이제 차이는 안 나지만 그 느낌이 나게 계속 구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빈지노 씨 앨범이. 진짜 프로듀서한테 잘 맞는 파트너 엔지니어가 있는 거는 진짜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행복이죠, 행복. 요즘 제가 PJ 형을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분의 그 환상적인 그 케미. 이게 10년 되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그냥. 다른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거의 이제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형이 가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무 네. 빨리 지나가서 뭐 네. 들어보면서 그거 다음엔 나를 자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진짜 중요한 걸 남겨놓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감각이니까 듣는 게 자기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오늘 들었을 때는 사운드가 분명히 괜찮은데 내일 들으면 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 너무 예. 형편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엔지니어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분명히 어저께 믹싱했는데 들려주기 전에 이제 그 아티스트들한테 들려주기 전에 쪽팔리지 않으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저도 감동을 받았을 때 3번을 누르는 거잖아요. 프린트를. 근데 프린트를 놓고 그 다음날 보내려고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뭐지? 이거거든요. 이게 아닌데? 어제 분명히 좋았는데 라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매일 에브리데이 맨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외국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6개월 하죠. 걔네들도 맨날 아침에 들을 때 틀리고 밤에 들을 때 틀리고 낮에 들을 때 틀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기분에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네. 이게 점점 이 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좋게 들리면 오히려 더 불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좋게 들리는 거야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다. 기분 좋을 땐 다 좋게 들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음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줘도 우리는 똑같은 밥이지만 네. 시간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맛이 틀리잖아요. 또 쌀도 다 틀리고 국을 만들더라도 근데 이제 손맛이라는 건 있는 게 공통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악이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멀지 않은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일상이라는 거죠. 어느 날은 국이 짤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국이 맛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안 좋아도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좋아도 고치면 되니까. 그 저는 되게 막 안 나왔을 때 프로듀서 분들이나 막 당황하시잖아요. 저는 보이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그럼 야 괜찮아. 컴다운부터 먼저 시켜요. 좀만 나한테 2시간만 줘. 아니면 지금 내일 나올 거 아니잖아. 내가 좀 해놓게. 해놔서. 막 걱정 엄청 하잖아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은 되게 차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PJ 형이 음악을 잘하는 거군요. 이제 일단 왜 차분해야 되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감정은 홈런 치려면 급해서는 홈런 못 쳐요. 이대호처럼 차분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돌부처처럼 차분해야. 그래야지 스트라이크 넣을 수 있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고 홈런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분해야 된다. 항상 믹싱도 마찬가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하면 되지 않을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심리 치료 좀 되셨나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근데 진짜로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술적인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나눠야 될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런 아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음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좋은 믹스의 조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대답인 것 같고 PJ 형하고 이제 협업 너무나도 성공적인 협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협업을 잘하기 위한 조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십몇 년 됐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 믿음이 서로 갖고 있지 않은 달란트를 서로 볼 줄 알고 그걸 믿고 그냥 같이 가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동업을 한다 생각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 음악도 투자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잘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서로 이권이 생길 거고 잘 돼도 이권이 생길 거고 안 돼도 누구 탓 남 탓 할 거고. 그렇지만 진짜로 믿는 친구들과 같이 한다면 내가 이걸 손해를 봐도 되는 거고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즐거운 시간 가진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게 저와 PJ의 관계인 것 같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협업으로 좋은 팀원들 만나서 네네 좋죠. 완전. 팀워크 잘 다져서 좋은 결과물 만드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좋은 팀워크로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럴까요? 네, 너무 오늘은- 짧은데요. 완전 네, 짧다. 너무 짧네요. 네. 다음에 네. 저희 다시 한번 이런 거 만들어서 네. 다시 한번 또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고현정 기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